안녕하세요, 브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과 다른 직장생활 문화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쭉 생각해 봤거든요. 한국에서 저도 뭐 한 10년 이상은 넘게 자동차 정비 업계에서 일을 해봤고, 또한 이곳에서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사회적인 혹은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또 겪으면서 봐하고 느끼고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과 다른 딱 정비 문화는 아니고요, 사회생활,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의 한국과 다른 문화에 대해서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순수한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캐나다 사람, 캐나다 이민 와서 생활 직장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 또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 일하느냐,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 대도시냐, 뭐 중소도시냐, 안 그러면 뭐 위치가 뭐 추운 지방이냐, 약간 더운 지방이냐, 그리고 큰 자동차 딜러냐, 혹은 개인 딜러샵이냐, 혹은 사장님이 한국 분이냐, 아니면 뭐 캐나다인들이 운영하는 경영자냐, 혹은 주변에 이민자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조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는 이민자들이 거의 없고요. 동양인은 딱 거의 2명 정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민 온 애 하나 있고, 퀵레인에. 저 같은 경우는 메인샵에서 정비한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99%가 다 캐네디언이에요. 뭐 토론토나 밴쿠버 쪽으로 가시면은 아마 더 한국 이민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캐나다는 상사, 그러니까 매니저, CEO, 사장님들과의 관계가 수직적인데, 이 캐나다는 거의 수평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은 상사들이 명령을 하고 뭐 일과를 주고 그럴 때 이제 명령을 따르고 뭐 순종하고 일을 이렇게 명령한 거에 대해서 따라야 되지만은 뭐, 뭐 약간 뭐 일과가 지났어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약간 공적인 것이 아니어도 상사가 이기 때문에 약간 따라야 되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리고 상사에 대한 순종, 복종, 그런 의식이 강하잖아요. 원래 한국의 문화, 유교적인 문화다 보니까 윗사람을 공손히 대해야 되고 또 공손히 말해야 되고. 근데 영어는 이 언어 자체가 그 공손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공손한 표현도 없을 뿐더러 이 위에 매니저, 뭐 혹은 어드바이저, 혹은 그 위에 CEO, 제네럴 매니저, 총 매니저를 비롯하여서 거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친구같이 얘기를 하고 친구같이 대화하고 친구같이 대해줘요. 그 사람도 우리를 그렇고 우리도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공적인 업무, 회사적인 업무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시행을 하자 그럴 때는 다 따라줘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라든가 어떤 그런 수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뭐 개인적인 것을 시켰다고 했을 때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아 이건 나는 하기 싫어, 내가 해야 될 게 아니야, 내 업무가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뭐 옆에 일하다가 옆에 사장, 회장이 지나가도 신경 안 씁니다. 한국 같으면 깍듯이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나가든지 말든지.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똑같은 인간관계,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직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상관이니까 뭐 명령을 하면, 어떤 회사의 업무적인 것을 지시를 하면 잘 따르고 이렇게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인간적인 관계, 대화하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수평적입니다. 서로 뭐라고 그렇게 타치는 안 하고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회장이든 종업원이든 말단 사원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똑같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똑같이 얘기해주고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과사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먼저 말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공과사가 확실하다는 것은 이게 일을 시킬 때 공적인 거 외에는 거의 시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것을 뭐 시켰더라도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불합리하다 그러면 그럼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업무 시간이 끝났어요. 우리는 정비사들은 보통 4시 반에 퇴근이거든요. 저희는 샵마다 틀려 5시에 퇴근하는 데도 있는데 5시 4시 반에 퇴근인데 이걸 뭐 예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뭐 20분 30분 더 할 수 있으면은 손님이 차를 찾아갈 수 있지만은 그것을 매니저라고 그래서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상관이라고 해서 명령을 못 내립니다. 이거 끝내고 가라고. 이게 그러니까 공과사에 딱 구별된 거예요. 근무 시간 외에는 최선을 다해주고 일을 할 수 있지만 근무 시간 외에는 이 사람이 끝내고 가라 이걸 해라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과사가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비사가 일을 끝내지 않고 자기 샵에 리프트에다 차를 세워놓고 4시 반 되니까 퇴근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손님들한테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어드바이저한테. 야, 내 차 아침에 맡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그러면 이제 어드바이저가 그 얘기를 안 듣고 바빠서 미처 그 정비사하고 컨택트를 못 했다면은 가끔 가다가 찾아옵니다. 리프트로. 베이로 일하는 베이로. 그러면은 나는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는데 옆에 정비사들은 가버렸거든. 이미 퇴근해. 그러면 얘 어디 갔냐? 그러면 집에 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게. 손님한테 그냥 아직 일 덜 끝났으니까 내일 찾으러 오라 그렇게 합니다. 행여나 그 이미 퇴근한 정비사한테 전화 같은 건 절대 안 와요. 공과사가 딱 구별되어 있어요. 퇴근한 건 퇴근한 거예요. 전화를 한다든가 다시 오라든가 뭐 네가 뭐 키를 어디다 놓냐라고 찾고 싶다 그런 거는 거의 안 합니다. 할 수도 있긴 한데 거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사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금 시간이 엄청 빨리 흘러가네요. 좀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 세 번째로는 경조사가 좀 심플하다.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조사라 하면 결혼식, 장례식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같으면 먼저 결혼식부터 얘기할게요. 결혼식 같으면은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전체 식구들 당연히 사장님도 가야 되고 당연히 또 축의금도 내야 되고 그러지만은 캐나다에는 누가 직장 생활에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가진 않아요. 진짜 친한 그 사람의 친구들 그리고 그 동료들 회사에서도 친한 사람 동료들 혹은 그 직속적인 상관이 몇 명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석은 하지 않고 끝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하는 게 그냥 카드예요. 카드. 이 카드를 한 장 들고 와서 누가 결혼식 한다든가 그러면은 누가 직장생활 50주년 기념이다 그러면 카드에 내 이름 하나 사인 하나 해주면 끝이에요. 결혼식 문화가 친한 친구들은 캐나다도 서로 돈을 주고 혹은 가전제품이라든가 필요한 걸 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직장생활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결혼하면 한가 보다 끝이에요. 그리고 또한 장례식 문화도 비슷해요. 이게 축의금, 그러니까 축하해주는 거, 아니면 부의금, 그런 걸 돈 주는 문화가 없고, 참석하는 문화도 없기 때문에, 누가 장례를 했다고 그래도, 제가 경험도 했지만은, 부인이 죽은 사람도 있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정비사 본인이 죽으신 분도 있었어요. 내가 일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 장례식에 가서 돈 줄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참석하고 싶은 사람, 사인을 받아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카드를 하나 써와요. 카드를 갖고 오면 직원들이 사인해서 주는 걸로 그걸로 끝납니다. 꼭 친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있고 이렇게 인맥이 있고 친한 사람들은 그 장례식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공동묘지에서 까만 옷 입고 쭉 서 있죠.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어떤 장례식 절차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례를 하는데 꼭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는데 굳이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참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안 하면 끝입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축하할 때라든가 애도할 때 이게 매니저들이 카드를 가지고 오면 그거 사인하라 해주면 끝이에요. 제 이름이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그리고 경조사 때마다 돈이 나가는 거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심플하다고. 자,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로는, 독립성이 심하다. 독립 심하다는 게 아니라 독립성이 확실하다.
이게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 뭐 20살 군대 갔다 와서 30살까지도 부모하고 같이 살잖아요. 이 캐나다의 문화는 이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거의 사회 독립이에요. 대학 가는 비율도 거의 20, 30%밖에 안 되고 한국인의 자녀들은 한 8, 90%가 대학을 갑니다. 그러나 이 캐나다 현지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학 가는 비율이 거의 많지가 않고 이 18살 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스스로 직업을 찾고 스스로 차를 사고 스스로 방값을 내고 돈을 벌고 그래요. 대부분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들만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 아직도 출가 안 하고 내 집에 사니까 생활비를 내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이게 18살이 넘어가면 이게 독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애들도 지금 대학을 다니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찍 끝나고 집에 왔는데 옆에 있는 우리 브래드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희 애들 집에 왔냐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집에 왔으면은 생활비 내냐 이거야. 이렇게 생활비를 받아라 이거야 그 애들한테. 그런 식입니다. 의식 자체가 나는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 그리고 5번째 도시락 문화입니다. 한국은 직장 다닐 때 회사에서 도시락도 주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 않아도 학교에서도 급식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시락을 학교도 학생들도 도시락을 싸가야 되고 뭐 여기 직장 생활 어느 직장을 하든지 간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하나씩 들고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도시락 가방, 뭐 물 가방, 커피 가방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듯이 도시락을 항상 싸갖고 가야 돼요. 뭐 그리고 또 도시락 얘기도 하지만은 음식 문화가 그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나눠주는 음식 문화가 아니에요. 뭐 알러지도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예민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음식을 진짜 친한 사람들은 우리 와이프가 만들었어 하고 이렇게 쿠키도 같이 나눠주고 뭐 음식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길들여져 있어 그러지만은 내가 가지고 온 음식 나만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음식 남한테 주지도 않고 그냥 걔들도 와서 뭐 먹니 하고 보고 뭘로 만들었니 하고 물어보면 끝이에요. 맛을 본다든가 뭐 맛보라고 준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렇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6번째는 회식 문화가 없다. 자동차 뭐 정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비슷할 건데 한국은 혈연, 지연, 학연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얽혀져 있고 또 회사 문화가 일 끝나면은 뭐 술 한잔 뭐 2차, 3차 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개인 문화, 또 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거의 회사 끝나면 집, 회사 끝나면 집 뭐 그런 식이에요. 회식 문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회사 정비사들 직원들이 뭐 바쁜 시절 끝나면 일 열심히 했다라고 이게 뭐 말 그대로 스테이크 뭐 햄버거 뭐 그런 거 한 번 사준다든가. 한국 같으면 특별한 음식 문화가 발달돼서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스테이크 한번 뭐 그래 사주면서 맥주 한 잔 먹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게 회식 문화라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있는 거 그렇게 회사에서 사주잖아요. 그래도 밥은 사주는데 또 술값은 본인이 내야 돼요. 그러니 그 참 재밌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테이크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스테이크 사주고 맥주 한 잔은 기본으로 사주고 나머지 이제 더 먹고 싶은 것들은 자기 돈 주고 내가 술을 사 먹어야 되는 그게 여기 나라 문화입니다. 내가 먹은 것은 내가 사 먹어야 되고 또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전에도 내가 한번 올렸는데 야구 뭐 경기도 하고 뭐 배트 때리기도 하고 뭐 스테이크 한 잔 먹고 그런 것도 먹고 샴페인 한 잔 먹고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회사에서도 밥은 사주는데 이게 술 한 잔이라든가 음료수 먹는 것은 본인이 내야 돼요. 그리고 회식 끝날 때 각자 계산해야 돼요. 예, 그런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거 회식이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때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회사별로 이루어지는 그게 가장 큰 회식이고요. 그 전에 한두 번씩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렇게 한국처럼 너무 자주 있지도 않고 진짜 1년 크리스마스 파티 빼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그것도 뭐 음료수나 술값은 본인들이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7번째. 사람들이 참 순수하다는 것. 이게 뭐냐면 한국 같으면은 워낙 먹자
게시판 그리고 성적인 그런 향락 문화가 좀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직원들하고도 농담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뭐 우연중에 뭐 길거리에서도 접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여가 시골이다 보니까 뭐 술집 뭐 나쁘게 말하면 몸 파는 뭐 술집 여자들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있겠죠 어딘가는 내가 모르는 잘 그런 데가 있겠는데 거의 우리가 찾고자 한다든가 눈으로 씻고 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적인 성교육을 받고 자라서 이게 크게 그런 쪽으로 눈이 뜨진 않아요. 그래서 성적인 농담이라든가 장난도 안 치고 말 그대로 화장실 가서 이렇게 남자들 오줌 싸면은 뭔지 아십니까? 변기에 딱 붙어서 싸요. 어? 자기들끼리도 남자들 꼴추 안 볼까봐. 그리고 뭐 수영장이라든가 샤워장에 가면은 샤워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워할 때 옷 벗고 샤워하잖아요. 여기 애들은 팬티를 입고 샤워합니다. 여자들도 말 들어보니까 속옷 입고 브라 타고 차고 샤워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문화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것을 누구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딱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얘네들이 뭐 이상한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런 쪽으로 참 순수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그런 쪽으로는 정말 순수합니다. 말하는 것도. 자, 그리고는 자, 일곱 번째는 뭐 서로 뒷담화 같은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서로 한국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뭐 상사하고 얘기하면서 아니면 동료하고 얘기하면서 상사도 뭐 술자리에서 씹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 애들은 그렇게까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나에 대해서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듣기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하면. 그리고 아마 매니저들도 한국 사람이든 이민자든 그렇게까지 어떤 뒷얘기는 하지 않고 꼭 담아두는 성격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앞에서는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한다니까 꾸짖는다든가 잘못을 했다든가 뭐 질책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안 해요.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는 이게 크게 마음에 안 들 때는 뭐죠? 뭔가 이제 그때 그런 것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몇 번째죠?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남녀 평등.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남녀 평등. 이게 캐나다 사회가 이게 너무 이런 걸 좀 강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동성연애 결혼도 다 이게 허가된 나라고 뭐 마리아나도 이미 다 허가돼 버렸고 남녀 평등이 아주 철저해요. 뭐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직업, 여자들이 직업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게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여자들 뭐 정비사가 있어요. 있는데 정비사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사도 있고 뭐 용접사도 있고 많이 여러 가지 다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것들에 서로 구별을 안 해요. 남자 여자라고 그래서 이게 힘든 일을 여자가 해내잖아요. 그러면 힘든 일을 해낸다고 똑같이 뭐 일도 똑같이 주고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해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대우도 어마어마 받겠죠. 뭐 그런 분들이 한다면 뭐 연봉도 뭐 1억 가까이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힘든 일하고 여자라고 뭐 불편한 일하고 쉬운 일하고 뭐 그런 것은 없어요. 똑같이 어려운 것이면 그런 일을 해내게 하고 똑같이 또 대우해주고 똑같이 뭐 일을 분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너무 평등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번째로는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는데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 좀 이민자들의 정책의 나라예요 캐나다가. 그래서 세계 각국의 민족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중국, 인도, 뭐 파키스탄,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미에서 오는 사람, 영국, 아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 세계 각국에서 다 와요. 진짜 제가 만난 사람들만 해도 인종이 막 10개가 막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라 정책상 이민자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보이지 않는 약간의 이민 차별은 있어도
나라에서 이민자의 정책을 쓰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는 이민 이렇게 차별은 없어요. 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이게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이민의 차별을 겉으로 표현하잖아요. 요즘에 미국에서 그 경찰이 흑인을 눌러서 죽은 사건도 있지만은 이슈가 크게 됐지만 캐나다에서도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더라도 이슈가 됩니다. 이게 지역 방송이 지역에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고서 한번 예를 들게요. 한 번은 알버타에서 여기 술집에서 이제 파키스탄 쪽의 계열이 이렇게 술집 테이블에서 술 한 잔 먹고 옆에는 이제 캐나다 애들이 술 한 잔 먹다가 이제 술이 은근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각 나라들은 자기 말을 쓰나제 언어를 이제 파키스탄 어떤 언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떤지 몰라 여자가 야 너무 크게 소리 내지 말아라 막 그런 식으로 언쟁을 하다가 네 나라로 돌아가 네가 뭐 영어도 잘 못하는 애가 왜 캐나다 이민하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대접을 한 거예요. 막 언행을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디오를 촬영해서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게 이제 그쪽에서 이슈화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슈화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캐나다 사회는 그 가해자가 캐나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지역 방송이 그걸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송을 보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그런 식으로 레이시즘 문제가 된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민 온 그 사람을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캐나다인이지만 잘못했고 이민자를 무시하는 레이시즘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파이어돼요. 또 다른 하나는 저희 이쪽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뭐 여기 에버리지라는 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직원이 대접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샤워를 빙빙빙 도니까 이 사람이 뭘 훔친 것처럼 대접을 한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왜 뭘 훔치려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본인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언쟁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도둑으로 보느냐. 아 나는 너를 도둑으로 본 적이 없다. 근데 왜 나를 샵을 뭐 10분 20분 동안 돌아다니는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의심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이 돼서 이게 또 방송에 이슈화 되니까 결국은 그 직원이 잘린 거예요. 캐네디안 타이어 직원이. 이런 것처럼 캐나다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을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표현을 했다가는 이 방송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회사의 오너에 의해서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그렇게까지 한국같이 비교해서는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은 캐나다인들이 보여주지를 못해요.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도 아마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게 아마 결론이 답이겠죠. 자, 오늘은 캐나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한국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한 10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10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뭐 어떤 생각을 꼬여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그냥 답글로 나눠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